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마이뉴스의 이승훈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예상대로 정몽준 의원 최종 확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선출대회가 끝났습니다. 경선 결과 정몽준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원순 시장과 본선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네. 오늘 경선은 대의원과 당원, 국민선거인단이 참여하는 현장 투표 결과 80%와 사전 여론조사 결과 2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는데요. 정 의원은 총 3,198표를 얻어서 958표에 그친 김황식 후보를 제쳤습니다. 네. 당초 여론조사에서는 정 의원이 앞서지만 당원과 대의원의 표심으로 김황식 후보가 역전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이변은 없었습니다. 정 의원은 현장 투표와 여론조사에서 모두 큰 차이로 앞섰습니다. 예, 차이가 아주 엄청나게 크군요. 자,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떤 메시지를 내놨습니까? 네, 재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시장은 새누리당 후보 결정을 앞두고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박 시장은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긴 지금 애도 분위기에 맞게 작고 조용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치르자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유세차 없는 선거, 세 과시하지 않는 선거, 돈 안 드는 선거, 네거티브 없는 선거를 제안했습니다. 예. 박 시장은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약을 여야 공동으로 발표하자는 제안도 내놨는데요. 박 시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안철수, 김한길, 새정치연합 공동대표 등 당 지도부를 예방해 자신의 구상을 밝히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 선거가 모범이 될 것 같다고 화답했습니다. 박 시장이 새누리당 후보 확정에 앞서 새로운 선거운동을 표방하는 등 본격적인 기선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시장은 공식 후보 등록 첫날인 오는 15일 후보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전개될 텐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의 판세는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새정치연합에 대한 지지율도 정체 또는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다만 최근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서울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박원순 시장이 정몽준 의원과의 격차를 조금 더 벌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정부 여당에 대해 커진 불신과 정 후보 아들의 국민 미개 페이스북 글 파문이 지지율 하락을 가져왔다는 평가입니다. 때문에 정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네. 특히 맹추격하던 정 의원으로서는 세월호 참사로 당내 경선이 흥행에 실패한 점도 뼈아프다는 분석입니다. 정 후보 부인의 불법 선거운동 논란, 막내 아들 바람 파문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점도 부담인데요. 정 의원 측은 남은 기간 동안 이탈한 중도층의 지지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 의원 측은 세월호 참사를 겪은 부모들과 같은 세대인 40, 50대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새 민정비서관으로 우병우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확인된 겁니까? 네, 청와대는 아직 민정비서관 교체에 대해 공식 확인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막바지 검증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민정비서관에 내정된 우병우 전 대검 수사기획관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꼽힙니다. 우 내정자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 과장이었습니다. 예. 대검에 출석한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주인 검사로 야당, 특히 친노 진영과는 악연이 깊습니다. 노 전 대통령 서거디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과 이인규 중수부장 등 검찰 수뇌부가 줄줄이 사표를 냈지만 우 내정자는 대검 정보기획관과 그런 요직들을 두루 맡다가 지난해 4월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뒤 검찰을 떠났습니다. 예. 만약에 내정이 현실화되고 임명장을 받는다면 1년여 만에 청와대로 복귀하게 되는 셈인데 야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현재 민정비서관이 이중희 비서관인데 청와대를 떠나면 다시 검찰로 복귀할 거라고요? 네, 이중희 비서관은 지난해 야당으로부터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청와대의 사찰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지목받은 바 있는데요. 예. 이 비서관이 검찰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청법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그동안 청와대는 일단 현직 검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 근무를 한 뒤 그만두고 나서는 다시 검사로 채용하는 편법 파견 방식을 되풀이해왔습니다. 예. 이 때문에 검찰개혁이 화두가 됐던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은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서 정치권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현직 검사인 이중희 비서관이 내정되자 편법 파견 논란이 재현됐고 당시 청와대는 이 비서관의 검찰 복귀는 없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이 비서관이 이번에 검찰에 복귀할 경우 대선 공약을 깨고 현직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금지 규정을 편법 활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그렇죠. 보입니다. 정말 검찰로 돌아가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자,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죠? 네, 새정치연합은 민심을 거스르는 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금태섭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 5주기를 열흘 앞두고 나온 이런 소식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무리한 수사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의 주인 검사를 민정비서관에 임명하는 것은 민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인사라며 청와대에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네. 또 이중희 민정비서관의 검찰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적절한 인사의 대표적 사례라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질 만큼 떨어진 마당에 또다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마이뉴스 이승훈 기자였습니다.